이제 할 거는 이제 비욘드 컴페어 했고, C 언어에서 뭐 수학 함수나 포인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고, 이제 할 거는 Git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과 GitHub에 대해서 해볼게요. GitHub. 근데 Git이랑 GitHub 하기 전에 형상관리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형상관리 도구. 형상관리 도구. 이 형상관리 도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일의 변경 내역이나 현재 파일에 대한 정보, 이거를 형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이잖아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작성한 그 코드, 우리가 작성한 그 메모장에 있는 메모들, 그게 예전에는 어떤 내용이었고, 뭐 지금은 어떤 내용이고, 뭐 언제 생겼고, 등등등. 그러한 정보를 이제 저장하고 관리해 주는 게 바로 형상관리 도구입니다. 이 형상관리 도구가 왜 필요하냐면, 자, 왜 필요한지 이제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이 9개의 파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최근에 작성된 파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맨 아래 거? 확신하세요? 문서 회의용. 내가 입사하고 나서 첫날에 쓴 거고, 12, 00, 06, 02. 이게 어제 쓴 걸 수 있잖아요. 난 입사한 지 한 10년 된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제주도에서 산 한라산 오렌지는 5g입니다. 이때 태양의 질량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진짜 여기 원숭이가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막 코드 지저분하게 작성하거나 메모장 이렇게 여러 번 써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왠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정영홍님께서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메모장에 막 메모하잖아요. 그죠? 메모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적은 게 이게 뭐였지 싶을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컴퓨터에다가 내가 메모를 막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회의록을 막 적었어요. 적었는데 뭐가 최근에 적은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언제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거. 사실은 위에 거는 단순히 뭐 나만 좀 모르면 되는 거라서 괜찮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유 폴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장광수님이랑 백정유님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지 아시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해볼게요. 서먹서먹한 사이예요. 근데 팀 프로젝트를 어쩌다 보니까 같이 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하하하하하. 그럼 했어요. 근데 장광수님은 이제 백정유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이제 주말 내내 밤새가지고 1000줄짜리 코드를 짰어요. C 코드를 1000줄을 작성을 했어요. 하얗게 불태웠다 하면서 main.c에서 딱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유 폴더에다가 코드 다 적었으니까 지워야지 하면서 내 컴퓨터 지웠어요. 근데 백정현님이 한 5줄 적어놓고서 main.c를 거기에 덮어쓰기 했어요. 그럼 장광수가 쓴 995줄은 어떻게 된 거죠? 날라갔어요. 자, 그래서 장광수 이제 딱 이제 그 주말 동안에 하고 월요일에 발표하려고 코드 딱 열어봤더니 5줄이 있네. 근데 백정현이 허허 하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거리면은 좀 그렇죠. 네,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먼저 파일을 올렸을 때 이 사람이 덮어쓰기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올렸던 내용이 있으니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좀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 라고 좀 안내를 해준다든지 경고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를 해주는 툴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형상관리 도구예요. 그래서 그 파일의 형상, 내역을 관리한다고요. 이 파일이 이전에는 뭐 1000줄짜리였는데 지금은 5줄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이전 내역으로 다시 복구하면 돼요. 복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어요. 문서 회의록용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 회의 파일을 다 적고 나서 형상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면 돼요.
언제 회의한 거다. 무슨 고객이랑 회의를 했다. 어떤 내용이다. 어떤 게 추가가 되었고 어떤 건 삭제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즉 이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파일을 관리하기가 원활하다. 아 근데 왜 자꾸 선생님 파일 관리를 얘기하세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개발자 과정이잖아요. 그죠? 우리 개발자 때 제일 중요한 게 소스 파일이잖아. 소스 파일. 소스 파일 관리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가 안 되면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파일 뭐 꼬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나중에 웹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파일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파일이 좀 꼬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랬을 때 이 형상 관리 도구가 바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면접 볼 때 물어봐요. 형상 관리 도구 써봤어요? Git 써봤어요? SVN 써보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근데 이 형상 관리 도구가 가장 대표적인 게 Git이랑 SVN인데요. Git이랑 SVN인데 그 SVN 같은 경우에는 Git이랑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SVN보다는 Git을 좀 많이 씁니다. SVN보다는 Git을 좀 많이 써요. 이 Git이라는 거는 형상관리 도구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노즈 토발즈라는 그 리눅스 만드신 분이 만들었습니다. 형상관리 도구가 원래 딴 게 있었는데 아씨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SVN이랑 Git 자체가 별 차이는 없는데 이게 GitHub나 GitLab 같은 그런 서비스들 때문에 Git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근데 Git을 쓰실 수 있으면요. SVN 쓰는데 문제 없어요. 제가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처음에 회사 생활을 했었을 때 썼던 형상관리 도구가 SVN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SVN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Git을 썼어요. 근데 전혀 괴리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썼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Git인데 Git 말고 GitHub는 어딘가에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전혀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Git은 뭐고 GitHub는 뭐냐면요. 이 Git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의 형상, 히스토리, 모양을 관리해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GitHub는 이러한 Git을 제공해주는 이 Git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우리 네이버 엔드라이브나 구글 클라우드에 파일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파일을 올리듯이 이 GitHub라는 곳에도 내가 파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엔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뭐 그 파일에 뭐 이전 내역으로 복구한다든지 그 파일의 변경 내역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GitHub 자체는 기사가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파일의 히스토리를 보고 뭐 필요하다면 뭐 이전 내역으로 복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 기능이에요. 주 기능.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죠. 옛날에 작성했던 코드가 지금은 안 되네? 옛날에 잘 되던 코드가 기능 추가했더니 안 되네? 그럼 옛날 거 다시 봐야죠. 근데 이 깃이랑 아까 설명했던 비욘드 컴페어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내가 옛날에 작성했던 코드 보면서 뭐 히스토리도 한번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최근에 작성한 코드랑 옛날에 작성했던 코드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어떤 기능이 추가됐네? 어떻게 썼더니 이게 안 되네. 그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Git 형상관리 도구를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네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GitHub 이거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네 가지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커밋입니다. 커밋. 이 커밋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해요. 메모장 열어서나 아니 뭐 소스 코드 열어서 막 파일 작성하고 나서 저장하잖아요. 그죠? 저장해요. 근데 저장을 한다고 해서 이전에 내가 뭘 적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다 적고 나서 지워버리고 그냥 꺼버리면은 내가 뭘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커밋이라는 건 뭐냐면 파일을 저장할 때 어떠어떠한 뭐 기능을 추가했고 어떠어떠한 코드를 적었고 어떠어떠한 걸 지웠는지 그러한 히스토리를 내가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좀 약간 좀 아리까리할 텐데 이따 혹은 다음 주에 같이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보다 보면 눌러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커밋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커밋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좀 남자분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또 여자분들도 뭐 게임 하시니까 뭐 편하게 얘기하자면 게임에도 보면은 세이브 포인트가 있죠, 그죠? 그런 세이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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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가고 뭐 좀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좀 다른 게 있다면 히스토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때 뭐 어떤 변경이 있었고 어떤 기능을 넣었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푸시는 뭐냐면 이거예요. 커밋은 내 컴퓨터에서만 형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지용님. 그죠? 조금만 참아요. 지금 한 27분 남았습니다. 27분. 네.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데 27분만 참아요, 여러분. 나도 지금 피곤해요. 네. 그래서 내가 커밋을 하게 되면은 내 컴퓨터에서만 그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만 내역을 볼 수 있는데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깃허브면 깃허브, 뭐 회사 내부 서버면 서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변경 내역을. 이런 히스토리, 변경 내역을 나뿐만 아니고 나랑 같이 이 코드, 이 파일, 이 폴더를 공유하는 그 다른 팀원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어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풀이랑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 사실 풀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최신 버전을 그냥 당겨오는 겁니다. 푸시는 밀다잖아요. 풀은 당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이상아님이 이제 코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쓰는 깃허브나 혹은 깃 올렸어요. 다 같이 쓰는 컴퓨터에다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용님이 그 이상아님이 작성한 거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풀 하면은 받아와지는 거예요. 근데 받아오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코드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커밋했던 내역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코드가 변경이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 점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내역이거든요. 히스토리들. 그래서 뭐 히브리어 추가, 수정 및 추가, 폴더 옮김, 뭐 리액트 관련 사이트들 추가 중, 블랭크 추가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내역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오는 거를 풀이라고 하고, 이 브랜치라는 거는 뭐냐면, 브랜치라는 거는, 이게 좀 말로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소스 코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상아, 이종건, 홍주환, 권병진이 같은 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아님이 코드를 잘 만들어서 잘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잘. 계속 커밋을 합니다. 이제 왜 커밋을 하냐면 우리 팀원들이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보면서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커밋을 열심히 했어요. 커밋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종관님, 병진, 주환님이 이거를 보면서 이러이러이런 히스토리를 거쳐서 지금의 소스가 완성이 됐네. 그거를 파악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드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예요. 기능 추가하고 업그레이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 유지용님이 새로 입사했어요. 이 회사에. 여기 4명 있는 회사에 입사한 거예요. 입사했는데 이 4명이서 만든 회사에서 고객사가 한 1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고객사가 100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프문이랑 포문 배웠죠, 그죠? 자, 이 4명에서 만든 회사에서 이 4명에서 창업한 그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1000군데 회사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1001번째 회사가 지금 요구사항을 좀 너무 많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면은 그건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쳐내야 되는데 지웅님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코드 한 10,000줄이 넘는 코드 중에 거의 뭐 100줄 이상에 100줄 이상에다가 100군데 이상에다가 if else를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독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코드가 그냥 코드면은 한 뭐 예를 들어 한 1000줄짜리인데 ifels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게 2000줄이 되다고 칩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그 코드를 유지용이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1001번째 고객 때문에 본인이 올린 그 코드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머지 1000줄을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ifelse. 그럼 화가 나겠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감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이 작성한 그 코드 때문에 안정성도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딱 한 군데 회사 때문에 추가한 if else 문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 그 코드에서는 필요 없는 코드였거든요. 나머지 고객들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코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브랜치 개념. 이걸 이제 분기점이라고 하죠. 분기점. 자, 브랜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지용이 브랜치를 이렇게 옆으로 따로 이제 만들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메인이라는 이름의 브랜치였다면 메인. 요게 메인이라는 이름의 브랜치였다면 유지용. 여기 JW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옆으로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1001번째 고객은 유지용만 그냥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유지용이 퇴사하더라도 이 브랜치를 보고 뒤 이어서 입사한 정용옥님이 또 관리하시면 돼요, 그냥. 아, 이 고객사는 좀 요구사항이 많네? 하면서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00개의 고객사에 대해서는 여기 메인에서 그냥 관리하면 됩니다. 기능 추가하고 싶은 거 좀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해 둔 것과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해 둔 부분, 얘네 둘은 서로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똑같아요. 우리 이상한님 만든 코드에서 뿌리는 똑같은데 이 지용님이 만든 거는 if 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따로 뗀 거고 나머지 코드는 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게 브랜치 개념을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었거든요. 원래 우리 팀원들이 작성한 코드가 메인 코드가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출장을 간 곳에서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if else 문은 엄청 많이 썼어요. 네, 코드에다가. 근데 그거를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브랜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렇게 브랜치를 따로 떼는 게 좋지는 않아요. 관리하기 힘듭니다. 브랜치가 뭐 하나나 두 개면 괜찮지. 브랜치가 10개 돼봐요. 그러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만약에 문서까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가 뭔지도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고객사가 내 옆에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어디 외국에 있어요. 근데 밤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10개 중에 하나를 내가 딱 골라가지고 그 빌드해서 exe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요?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손해가 엄청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브랜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Git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GitHu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Git 프로그램 깔기 전에 우리 GitHub부터 한번 해봅시다. GitHub. 자, GitHub 사이트를 들어갑시다. GitHub 사이트를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github.com 들어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ign up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보세요. 자, 회원가입 해보세요.